동국대입니다. 동국대도 건국대와 마찬가지로 아주 큰 변화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몇 그래도 건대에 비하면 주목해서 볼 만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여기는 이제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류 종합 평가의 영역을 좀 바꿨어요. 요거는 좀 의미가 꽤 있죠. 기존에는 생활기록부의 전체 영역을 다 봤습니다. 옆에 보시면 학교 생활기록부 전 영역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국대는 교과라고 얘기를 했지만 거의 종합이었어요. 종합이네, 다 봤으면. 그냥 종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합형 교과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올해는 바꿨습니다. 생기부 교과 관련 영역만 반영하겠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건대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세트, 여기 이제 좀 더 추가하는 게 출결하고 행특까지 받겠다. 그러면 뭐가 빠진 거냐면 이제 창체라고 하잖아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요거를 이제 빼버린 거죠. 요거를. 기존보다는 확실히 많이 뺐어요. 하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는 약간은 종합전형의 느낌이 아주 지워졌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도 교과인데에 불구하고 편차가 심합니다. 건대하고 비슷해요. 일반고 학생들 기준하면은 맥스가 거의 2등급 극초. 그런데 제가 작년에 뭐 자사고나 이제 뭐 특목 애들을 좀 보면은 저 교과 전형인데 불구하고 2등급 중반대에서도 붙는 케이스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여기는 학생부 전 영역을 다 반영했거든요. 그게 뭐 10%가 들어가든 2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그거를 통해서 2등급 초반에서 줄 세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 점프해서 중반대에서도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지만 치고 논란이 될 만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보고 우리 또 일반계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은 그 등급에도 동국대를 갈 수 있어? 라고 또 착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100% 아예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되게 희박한 확률이. 그렇죠. 네. 일반고에서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좀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기회균형 통합 전형에서 1단계 선발 배수를 기존의 5배수에서 4배수로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의 반영 영역 제한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이지만 과탐이 아니라 사탐이나 과탐을 다 허용해 준다. 이렇게 이제 바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의 좀 변화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건대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신 그 의미 있는 변화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교과는 건대나 동국대가 그냥 교과 전형은 똑같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지 않나. 왜냐면 요 정도 쓰는 애들이 출결하고 행특이 나쁘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유사하다, 전형. 동국대가 예전에는 그 잘하는 과목 10개만 모았잖아요. 네. 이거 올해도 똑같나요? 네, 올해도 똑같습니다. 그거로 네.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거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작년 입결 때 그 10과목에 대한 입시 결과를 처음 오픈했어요. 그 전까지는 붙어도 전 과목에 대한 그냥 입결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실제로는 합격했을 때 막 2.2 막 이런 식의 컷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걸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3 미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10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단정해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유사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 물론 정말 특정 10과목만 압도적으로 잘한 친구들을 있기 때문에 또 동대를 쓰고 건대를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의 그 내신에 대한 분석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라인업이나 그 방향성을 굉장히 좀 변수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변주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동국대나 건국대나 요즘에 뭐 비슷하게 보잖아요. 비슷하게 네, 보면 그쵸. 근데 완전히 전형이 완전히 다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일단 써야 된다.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중경외시 쓰는 애들이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중경외시급 쓰는 애들이 받쳐 쓰는 라인이 건동 홍숙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홍익대가 부담스럽단 말이야. 차지가 다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 입장에서는 건대랑 동대를 하나를 거의 써야 목을 되는데. 걸어. 목을 걸고 여기가 일단 무조건 픽스가 돼야 돼. 근데 픽스하기에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학생들이 그냥 딱 이 모집 요강을 보거나 전형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렇다고 2개 다 쓰자니 너무 카드가 아깝고. 그치, 2장을 쓰고 4장만 상향으로 쓰자니 그 위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마다 2장씩 쓰고 싶은 학교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건대하고 동국대를 일단은 뭐 받쳐 쓴다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지원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3학년 1학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개학을 하는 시기점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뭐 성취도, 뭐 여러 가지들을 꼼꼼하게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동국대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대가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면은 정시에서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는 바로 다군의 모집 단위가 신설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겨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정시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다군이 진짜 쓸만한 학교나 학과나 라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군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봤을 때 일단 눈에 들어오는 과가 두 개 과가 있죠. 경찰. 경찰행정과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인문계 대장, 자연계 대장. 그러니까 동국대 기준 했을 때 의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양 대장을 다군에다가 갖다 놨다. 이 얘기는 이제 의미부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중앙대 입장이 야. 되게 애매한 거야.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중앙대를 당연히 애들이 쓰는데 밑에 동국대 왜 중대를 써야 되지 왜 동대를 써 하고 있는데 반도체? 경찰? 아니면 경찰행정? 이 상이 엮여지게 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학교 네임밸류냐 그렇지. 아니면 과로 그냥 진짜 가느냐. 과로 가느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구조를 다군을 그러니까 아마 올해 정시는 이 다군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좀 관전 포인트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다. 아마 동국대도 좀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좀 더 우수한 인원들이 정시까지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들 폭들이 많지 않고 성균관대가 아무튼 다군으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선택 권한으로 가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나는 두 개로. 거기에 이제 동국대도 어떻게 보면 좀 참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조금 애매하다고 하는 애들은 우리로 와. 그러니까는 이렇게 포진을 하는 거죠. 진짜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대하고 동국대 이거 두 개 정말 애들 고민 많이 하겠다. 과연 그럴까? 근데 물론 중대를 쓰겠죠. 요즘에는 학교 네. 네임밸류 되게 그렇죠. 중요해요. 근데 과라고 하는 데서 되게 메리트 있는 과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동국대와 경찰행정 워낙 전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이제 새로 이제 만들면서 최근에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동국대도 결국 이제 그 흐름을 편승한다. 거기에 그거보다 안 되지만 그래도 홍익대 밑으로 쓰기 애매한 애들은 니네 물리학 가서 약간 그 라인업을 구성을 했다. 이게 이제 올해 동국대의 이제 모집단위 신설 얘기고 정시에서도 필수 응시 영역 제한을 전부 없앴어요. 그래서 동국대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 및 반영 비율하고 가산점 부여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필수 응시 영역이 없어지면서 바뀌어버렸죠. 일단은 반영 영역 기준에서 보시면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인문계열, 조서전공 이렇게 해서 기존하고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반영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35% 정도로 자연계열하고 요 AI 소프트는 고정을 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인문계열이나 뭐 영화 영상은 국어를 35% 고정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건국대가 아까 얘기했지만 건국대는 기본적으로 40, 3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를 국수라는 데다가 집중으로 투자를 했다면 동국대는 그거보다는 좀 후하다. 왜냐? 전체 반영 비율이 60%다. 그 얘기는 뭐하고 연동되냐? 탐구에 대한 비중이 건대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탐구에 대한 비중이 25%예요. 그러면 동일 점수에서 엇비슷하게 나왔을 때 탐구가 더 잘 나온 친구들은 동국대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대하고 동대는 정시에서의 수능 반영 영역의 비율에 맞춰서 아마 조정이 될 것이다. 요렇게 해서 좀 변화했다라는 걸 봐주시고 대신 가산점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뭐 방식이 되게 많아요. 자연계열은 유형 1, 2, 3라고 해서 수학만 미적 기하를 봤을 때는 표준점 3%를
과탐만 봤을 때, 그러니까 수학은 미적 기하를 안 보고 나는 과탐 봤다, 확통을 보고, 그러면 과탐의 과목별 변환 표준 점수에 따라 3% 가산을 줘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하고 과학탕으로 다 봤다 하면 둘 다 각각 30%를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을 이렇게 부여한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이게 다 들어갔는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인문 계열은 거꾸로 사회탐구에 3% 가산점을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 부여 방법도 생겼다라는 거. 이게 이제 동국대다.